지금은 다소 그 위상이 약해졌지만 한때나마 액션 게임을 원할 땐 열중에 8, 9은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액션 게임의 변천사를 데빌 메이크라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까지 하니깐요.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미약하게나마 여러 게임들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는 특유의 빠른 템포로 적들을 공략하여 콤보를 쌓아나가며 얼마나 더 화려하게 공격을 했느냐에 따라 등급을 매겨 더 좋은 등급, 더 높은 난이도에 대한 도전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션 게임의 새로운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게임이었죠. 다만 이 화려하고 현란한 액션을 하기 위해선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커맨드와 콤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유저들 간의 공유를 통해 제법 많은 콤보 영상들이 쏟아졌지만 손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텐츠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엔딩만 보고 끝내거나 엔딩도 못 보고 접는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엔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들은 관심은 많지만 오래 잡기 힘든 일회성 게임으로 치부되고 말았고 붙잡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적은 속칭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 역시 그 수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매니아층을 신규 유저들은 고인물이라는 용어로 매도시켜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사장되어가던 장르의 한 줄기 빛처럼 등장했던 베요네타 시리즈는 리뷰와 팬들에겐 찬양받았으나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 대중적인 인기몰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요즘 유저들에겐 이런 유료의 게임 방식은 구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신작을 원하는 많은 유저들이 열망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4편 이후 11년 만에 우리에게 나타난 데빌 메이크라이 5는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 칭할 만큼 가장 자신있고 잘하는 것들만 채워서 출시를 했죠. 그들의 이름 앞엔 언제나 붙어있던 액션 명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말이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짝이 외전을 제외한 동가 시리즈 기준 최초로 모든 미션의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카메라 조작이 가능해진 작품입니다. 과거 작품들 역시 전투에서는 시점 조작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지만 필드에서는 고정된 시점 위주로 진행이 됐었죠. 전투를 벌이는 중간 맵 오브젝트 때문에 캐릭터가 가려지는 상황에도 음영 처리를 넣어 최대한의 시점의 불편함을 없앴고 필드의 넓이, 전투의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줌인, 줌아웃이 되는 카메라 앵글로 인해 시점의 불편함 없이 게임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3명의 조작 가능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고 각 미션마다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챕터가 구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각 캐릭터마다 벌어지는 상황을 그리는 구간은 캐릭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맵의 구조 역시 달라집니다. 둘이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명은 왼쪽, 다른 한 명은 오른쪽 루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오브젝트나 적들의 위치들은 제각기 달라서 전혀 다른 챕터를 하는 기분도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맵 자체에도 캐릭터의 능력에 따라 가지 못하는 곳을 갈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붕괴시켜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내는 등의 기믹을 첨가하여 단순한 일자 진행 구조를 타파하려는 모습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자칫 숨겨진 루트를 찾다 진행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L3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동 경로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길찾기도 크게 어렵지 않죠. 기존 시리즈의 구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몇 가지 변경된 점이 있는데 우선 소비형 아이템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린스타나 홀리워터 같은 물품은 이제 상점에서는 판매하지도 않고 등장하지도 않죠. 대신에 맵 곳곳에서 체력 회복 아이템이나 마력 게이지 회복 아이템들이 나오고 마력 게이지 증가 및 소비 시간 역시 약간의 변화를 주어 아이템이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그에 따라 체력이 다했을 때 부활 시스템 역시 변경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오로지 제도전은 골드 오브로만 가능했었습니다만 이번 짝에서는 레드 오브로도 부활이 가능하며 레드 오브 사용량에 따라 회복량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채용했죠. 특히나 이 부분은 기존작을 해왔던 분들에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변경점일 겁니다. 골드 오브는 쉽게 쓰기엔 꽤나 아까운 물건이었거든요. 또한 시크릿 미션 역시 개선점이 있는데 과거작의 경우 무조건 해당 챕터 내에서만 클리어해야 인정됐던 거라 불필요한 게임 진행을 했어야 됐던 것을 탈피하고 발견만 하게 되면 게임을 종료해도 별도의 시크릿 미션 메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도전을 할 수 있게 해놨죠. 콤보 연습을 하기 위한 격투 게임의 트레이닝과도 같은 더 보이드라는 메뉴도 있는 등 게임 안에서 크게 눈에 띄진 않아도 많은 유저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작 가능한 캐릭터는 3명입니다. 4개의 다른 전투 스타일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단테, 얼핏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들수록 복잡해지는 파워풀한 네로, 그리고 시리즈 최초로 소환수를 사용하는 V까지 3명의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이 전혀 다른 3가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단테와 네로는 전작의 플레이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모션을 좀 더 개선시켜 좀 더 현장감 있는 액션으로 탈바꿈됐고 단테와 네로의 총기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쓸만해졌고 게임 안에서의 타격감 역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공격이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데미지 딜링 콤보 바리에이션을 다양하게 꾸미기 힘들었던 네로에게 새로 추가된 데빌 브레이커는 각 파츠마다 다양한 효과를 내기에 정말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줬고, 반드시 숙지하고 터득해야 했던 엑시드나 차지샷은 각각 판정 타이밍을 예전보다는 관대하게 해주어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하게 해줬습니다. 4편에 와서야 그 4가지 스타일을 혼용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단테의 경우 기존 작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근접과 원거리 장비를 8개를 동시에 소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원한다면 탈부착 역시 가능해서 더 많은 무기조합 콤보를 구상할 수 있는 파고들 요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공격을 사용하는 V의 경우 거리를 벌리면서 마물을 소환하여 그들의 능력으로 전투를 해나가는 개념에 막타는 꼭 본인이 쳐야 한다는 구조를 채용해 게임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했을 정도로 이 게임은 캐릭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콤보를 연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플레이 타임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게임의 분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분명 재료는 좋은 게임이지만 추가 패치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우선 이 게임의 진정한 꽃이라 불리는 투기장인 블러디 팰리스는 현재쯤에서는 아직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늦어도 4월 중에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토리 미션 어느 챕터든지 간에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즐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데빌 메이 크라이 4 스페셜 에디션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레전더리 다크 나이트 모드 같은 요소들이 이번 작에는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저들은 트리시와 레이디 그리고 버질이 하루빨리 플레이어블이 되길 기다리죠. 물론 이런 것들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시리즈 최초로 온라인 코어까지 계획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준비 중인지라 지금 기준으로 게임의 볼륨이 부족하다고 속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할 만큼의 볼륨을 제공해준다는 느낌도 크게 들진 않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기껏 해봐야 각 난이도를 각계격파하는 것 말고는 없으니까요. 온전히 스토리 하나만 놓고 보면 뭔가 대충 얼버무린 듯한 진행에 있어 호불호가 있을 거라 봅니다. 스토리가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지만 플레이어블이 3명인데다 각기 다른 미션들이 동시간에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 게임의 이야기 파트가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캐릭터 특유의 쿨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만 신경 쓰는 부분도 있죠. 뭐 패러디도 있고요. 특히나 올드팬의 경우 더더욱 반가울 법한 연출도 있으니까 말이죠. 다만 이 게임은 애시당초 액션 플레이에 집중되어 있는 게임인데다 그 액션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점이다 보니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긴 해요. 게임의 모든 시리즈를 다 즐겼지만 두 형제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매번 집안 싸움을 해왔던 이 게임에서 스토리가 좋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임 외적으로 역차별이라 느낄 수 있는 아시아 언어택 같은 논란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과거 말 같지도 않은 게임들이 연속적인 출시와 세일즈 정책으로 많은 실망을 안겼던 캡콤의 최근 행보는 꽤나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한다는 자신들만의 고유 프랜차이즈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죠. 퀄리티 높은 양질의 후속작들을 연속적으로 출시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그들의 게임은 이제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역시 게임의 방식은 비록 구식일지라도 이런 장르의 게임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작 역시 입문하긴 쉽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게임이긴 하고 여전히 매니악한 요소들이 많지만 조금씩 대중화를 위한 움직임도 동시에 보여주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세상의 모든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액션 게임의 패러다임은 원거리에서 다시 근거리로 변경된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스타일리시하게 게임을 즐겨봅시다.